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대장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증시도 만만치 않게 강하고요. 일본 증시의 뒤를 이어서 유럽 증시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가장 이제 뒤에 뒤처진 게 이제 중국과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뒤처졌다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 대부분 어떤 상승의 기운 정도는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제외하고 한국까지만 해도 아직도 상승의 기운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이건 왜냐면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워낙 좋다 보니까 약한 친구들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세가 강한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는 이제 한동안 답답한 박스권이었는데 중국 부양책을 재료로 해서 박스권을 돌파한 척해서 예, 상승 추세 강화, 상승 추세 재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죠. 중국 증시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들어낸 것 같고 부양책의 힘 등으로 인해서 단기 바닥은 만들어놨고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이제 앞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까지는 왔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일단 하락은 일단락됐다.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었으니까 일단 하락을 일단락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테슬라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후 4시 16분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안 좋은 거를 좋은 것이 덮어버렸죠. 네, 좋은 것이 덮어버렸습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재료들을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은 매수 세력이 이기더라.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눈에 띄는 거는 중국 부양책, 그죠? 그게 좀 눈에 많이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좀 오늘 그게 주인공이었다. 뭐 테슬라 실적이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중국 부양책이 좀 주목받은 아시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일단 오늘 밤은 아니고 내일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1월 말에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있고 그리고 1월 말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과 뭐 TGA 잔고, 뭐 액수 설정 뭐 이런 것들 이벤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얘네들을 앞두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금리와 달러는 약간 좀 혼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뭐 괜찮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금리와 달러는 조금 좀 혼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혼조하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습니다. 금리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이 달러는 예상 외로 일단 잘 못 올라가고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금리는 달러는 매도세가 좀 강하고 금리는 좀 상승세가 좀 강하긴 강한데 네 어쨌든 예. 그 힘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해요. 그래서 혼조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속도가 매우 느리고 힘이 약해가지고 솔직히 뭐 다시 한번 뭐 하루만 삐끗하면은 다시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힘이 약하다. 달러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뭐 작은 이벤트 하나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확 틀어도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만 지금 계속해서 일단 뚜렷하게 기업 실적을 재료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혼란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당분간 일단 좀 쉬어볼까 해요. 뭐 당분간이라 해봐야 금방이죠. 1월 말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그죠? 오늘이 1월 25일인데, 하나, 둘, 셋, 넷, 뭐 1월 31일까지 4거래일 남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금 들고 일단 가만히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고 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뭐 혼조하기도 하고 뭐 제 머릿속도 혼조하고 시장도 뭐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가만히 전 아무것도 안 하고 단 며칠 정도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푹 쉬어볼까 합니다. 밤에 빨리 자고요. 그렇게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차분하게 하나씩 보자고요. 오늘 일단 중국 증시 엄청 올랐으니까 중국 증시부터 좀 먼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부양책의 힘이죠. 예, 부양책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런 부양책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급한 반등, 이런 급반등이 올라올 만한 자리이긴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어떤 금융위기 이런 것만 나지 않으면 여기는 솔직히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부양책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조금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지금 돌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중국 증시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 이쪽 아래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쪽 라인 아래쪽으로는 사실상 언더슈팅이었다라는 게 오늘 좀 밝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 바닥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가 중장기적인 바닥이냐? 아직 그건 모르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 예,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건 언더슈팅이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뒤집어 놓고 본다. 안 뒤집어지나? 뒤집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여기 investing.com 차트에서는요. 만약에 이 차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냥 뭐 생각. 하여튼 이 어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이 뭐 속임수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작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버슈팅 사례와 언더슈팅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좀 어떤 그런 슈팅의 사례를 좀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팅의 끝은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 되돌린다. 물론 아직 모릅니다. 다시 또 되돌릴 수 있어요. 중국 증시 또 빠질 수 있죠. 아직 모르죠. 근데 아무튼 뭐 제법 신뢰도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특별한 위기만 없으면, 여기서 특별한 위기만 없으면 뭐 금융위기 이런 것만 안 나면은 솔직히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한 툼에 비스무리한 것도 좀 받고, 그래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 지금까지 이 시기가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 뒤가 원래 가장 위험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 저도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반등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특별한 일 없으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아주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들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예. 부양책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부양책이 나왔고, 일단 뭐 월봉 이런 걸로 봐도, 그죠? 월봉 이런 걸로 봐도 중국 증시 10년 박스권이라고요. 10년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 거니까 충분히 중장기적인 바닥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금융위기만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금융위기만 아니면, 금융위기가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위기만 아니면 충분히 바닥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뭐 굉장히 강했죠, 오늘. 홍콩 증시도 중화권 증시니까 얘네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홍콩 증시는 아시다시피 기초 체력이 지금 훨씬 어떤 상해 종합보다 기존 흐름이 더 안 좋은 증시이기 때문에 그 힘은 조금 좀 약합니다. 그러나 얘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니네 일주일 동안 빠졌던 거 이거 되돌리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언더슈팅 구간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얘도 근데 설명은 똑같아요.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한 3, 4거래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바닥이구나 라는 건 일단 확신이, 일단 뭐 단기 바닥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중장기적인 바닥이냐 여기가, 그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점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일단 별로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듯한, 가장 안정적인 건 뭐 이 정도쯤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많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보시다시피 좀, 그죠? 거의 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같은 높이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솔직히 신뢰도는 뭐 조금 좀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중장기적인 바닥은 확인해 보자. 오늘 중국 증시 좋으니까 한국 증시도 분위기 좋았겠구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증시 급등 등으로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후끈후끈 해가지고, 뭐 일본 증시는 장중에 좀 빠지긴 했었으나 뭐 다시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오고,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 여전히 상승 추세 여전하다, 그죠? 이런 거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눌림심매수 가능한 뭐 그런 구간이죠. 아직 반등심매도를 물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음봉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일단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89년 월봉상으로 보면 89년 버블 증시 당시의 이 고점 자리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 좋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 봤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달러가
달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사실 지금 달러는 일단 혼조한 구간이죠. 달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림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달러하고 금리는 방향성은 보이긴 보이는데 약하게 보인다고요. 달러는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있죠. 슬슬슬 아래로 좀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자꾸 저점은 낮추고 있고, 아래쪽으로 슬슬슬 기르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매우 약하죠. 장대항공 하나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보시면 일단 혼조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 뭘 잘못 눌러가고 거래량이 지금 사라졌네. 이건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이거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아래쪽으로 좀 꺾이고 있고 지금 무지하게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뭐 이러한 영향인지 일단은 뭐 환율도 아시아 증시 그 아시아 통화들도 좀 혼조하다 이 정도 이야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어떤 그 위안 환율 달러 위안 환율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거는 일단 유효하긴 한데 굉장히 속도가 둔화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방 정직성도 만들고 있고 혼란합니다. 하방 정직성 잘 만들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데 너무 약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조금 혼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분명히 어떤 베팅을 할 만한 근거들은 있죠. 얘도 그래요. 위쪽으로 엔화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들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아래쪽으로 또 슬슬슬 또 치우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큰 흐름이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얘도 올라가고 있고 참 하여튼 답답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좀 기다려 보면 되겠죠. 1월 말에 뭐가 나오니까 1월 말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1월 말까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좀 룰루랄라 좀 놀아볼까 뭐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아침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대충 이렇게 박스권 볼 수 있는데 박스권 돌파한 착의 의지를 보인 거다. 박스권 돌파한 착해서 위쪽으로 이제 상승 추세 재시작. 지난번에 이거 있죠?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어떤 상승 N자가 지금 재시작되려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졌죠. 조금 가능성 낮은 전략이 지금 어젯밤 상승 특히 그 전날도 고점을 높인 걸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 거 기간 조정만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엄청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각종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1월 말이 저기 FOMC하고 재무부 그거 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 뭐 이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될 거야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어서 중국 증시 부양책도 있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당분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저는 일단 가만히 뭐 놀아볼까 해요. 그냥 가만히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한국 증시도 강했죠. 그죠? 코스피 강했죠. 코스피도 보시면 누가 이겼어요? 미세하지만 매수 세력이 이긴 겁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그죠? 양봉의 상승 마감이잖아요. 매수세가 이긴 거잖아요. 매수세가 이긴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의지다. 다만 이제 답답합니다. 얘도 위쪽으로 지난 3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했고 아래쪽으로는 근데 또 지지력을 확인했고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거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단기적인 이것도 아직 죽지 않았다. 여기서 혼란한 그런 상황이다.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1월 17일 날 급락 폭락했었던 이 음봉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관점은 똑같아요. 오늘은 일단 뭐 찔끔 올랐죠. 오늘 이렇게 찔끔 오르면서 보시면 거래량도 찔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최근 이 좁은 구간 안에서 이 하락하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긴 해요. 그만큼 어떤 이런 모습들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매수세가 백날 강해도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하면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혼란스러운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그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뭐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한국 증시는 워낙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옵션들이 콜도 비싸지만 풋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전광판을 보시면은 양쪽으로 사실 물론 콜이 엄청나게 예전엔 비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콜도 좀 살이 빠졌고
풋도 엄청나게 좀 비쌌다고요. 평상시에 비하면요. 콜도 비싸고 풋도 비싸다. 그러니까 콜도 죽고 오늘 풋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내과 콜 옵션은 약간 살려줬지만 하여튼 오늘 양쪽으로 다 죽이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혼조한 구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풋 옵션이 지난번에 나왔던 이 1월 17일 날 지수가 폭락하면서 만들어놨던 이 장대 양봉을 죽이느냐 마느냐를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풋을 죽이면서 같이 콜을 죽일 수 있고 풋을 살리면서 콜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이제 풋의 힘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 어떤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혼조하죠. 아직은 좀 혼조합니다. 풋도 뭐 약간의 힘은 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 뭐 21선 위에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힘은 있다. 지금 어쨌든 혼란한 구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풋이 완전히 죽은 것도 그렇다고 콜은 물론 슬슬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콜도 여기서 답답한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일단 변동성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혼조하다. 근데 뭐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콜옵션 다이어트 관점을 일단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혼조한 구간인데 오늘 조금 강했다. 그 영향으로 풋옵션이 오늘 살짝 죽었는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풋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생각보다 괜찮은 상승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풋이 살아있으면은 다음번에 만약 얘가 방향성이 이제 아래쪽으로 꺾여버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코스닥 150 오늘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 등장해서 급락 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급락 폭락까지는 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면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구나. 코스닥 시장은 차분하게 빠지다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졌어요. 오늘부터 해서 어떤 작은 변곡의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변동성 확대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의 어떤 직전일 수 있거든요. 어떤 이런 변동성 확대가요. 뭐 물론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급락을 쭉쭉쭉 뽑아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투매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어떤 방향 전환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방향 전환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방향 전환의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방향 전환의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코스닥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데 당장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엄청난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솔직히 중국 증시가 차라리 더 부진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코스닥은 여기서 그냥 후루룩 흘러내려버리는 게 오히려 어떤 그런 점이 오히려 코스닥 반등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그런 게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오늘 어설프게 빠지는 바람에 제 생각엔 하락 에너지는 앞으로 좀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락 에너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오늘 차라리 폭락을 해버렸어야 반등이 나오던가 뭐 그러기도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설프게 빠지는 바람에 좀 며칠 좀 더 시원하게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 테슬라 실적에 그 종목들 안 봐도 근데 뭐 대략적으로 왜 이랬는지 예상이 되긴 하죠. 그죠? 테슬라 실적이 부진했으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 빠졌겠구나. 그래서 코스닥이 약했겠구나. 우리가 이제 안 봐도 짐작이 되긴 하죠. 오늘 코스닥은 테슬라의 영향을 좀 세게 받은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다 봤죠? 원달러 환율은 얘도 그죠? 얘도 좀 혼란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거 아직 죽은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얘도 쭉쭉쭉 쳐지고 있고 장대양봉 하나만 나오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장대음봉 하나만 만들어내면 여기서 좀 시원하게 아래쪽으로도 뭔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1월 31일 날 이제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일어나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주식시장 뭐 눈만 뜨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그냥 밤에 빨리 자면서 건강이나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제가 생각한 바입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늘 그 테슬라 덕분에 이렇게 급락을 했죠. 계속해서 뭐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코프로가 좀, 에코프로가 좀 심각하네요. 그죠?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에코프로, 지난번에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 살짝 깨고 있는데, 이 밑에는 지지력 별로 없죠? 여기 이 구간 쑥 통째로 급등했던 구간. 여기 밑에는 또 이제 쑥 지지력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꺾인다는 신호 이런 거 없죠. 분명히 상승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상승은 둔화가 되고 있으나, 근데 방향성 하나는 확실합니다.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변동성은 조금씩 좀 확대가 되긴 하고 있죠. 어제 빅스 지수 올랐던 거 봤고, 윗꼬리도 막 길게 달리고 이런 걸로 봐서 시장이 조금 좀 이제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어떤 변동성을 좀 확대시켰던 것처럼 이 금융시장이 조금씩 이제 어떤 중요한 1월 말이 다가오면서, 물론 이제 내일 밤 물가지표도 다가오긴 하는데 그보다 1월 말에 FOMC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1월 말에 다가서면서 이제 슬슬 불꽃놀이를 한번 또 벌이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자고요. 뭐 주의를 하시든지 잘 활용하시든지, 하여튼 조금 앞으로 좀 난폭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그죠?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채권 선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찔찔찔찔찔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단타 친다고 깔짝거리고 있는데, 그냥 그거 하느니 그냥 잠이나 자는 게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낮에 금리가 또 다시 찔끔 오르길래 갖고 있던 물량들 청산해버리고, 지금은 달러는 그냥 달러는 그냥 아무것도 뭐 안 들고, 달러만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달러만 들고 있다. 달러만 들고 1월 말까지 좀 그냥 흐름 지켜보면서 1월 말 이후에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제유가는 일단 75달러, 오늘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 돌파한 척하면 80달러 정도까지 급등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